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1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렬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소식을 알렸는데, 자, 양당은 지난 4.7 재보선 직후에 합당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최근 실무 협상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계속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사이의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양상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었죠. 아주 감정적인 대립까지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합당이 무산되게 되었는데,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중도와 보수가 연합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확산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혔습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비롯한 기후위기, 과학기술혁명, 미중 신냉전 등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독선과 내로남불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과거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 정치의 도돌이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과정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담대한 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들께 정권 교체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는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통합하고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선 이후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 이념에서 실용으로, 대결에서 문제 해결로, 과거에서 미래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 정당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국가 대개혁과 미래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국민의당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미래를 향한 가파른 비탈길에 섰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용기를 내어 걷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장문 전문이었습니다. 지금 안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원래 그 통합의 목적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합당해 봤자 야권 지지층이 확대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글쎄요, 야권 지지층을 확대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지금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 남아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인 욕심이겠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즉답은 피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 우선은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당을 먼저 추스리고 당원 지지자분들과 논의해서 길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할지 이것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오늘 입장문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필패라는 것을 아마 안 대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야권 단일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분의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야권 전체에 대한 어떤 지지층 확대 면에 있어서는 지금 합당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캠프와 계속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이준석 리더십 도대체 뭐냐, 분열의 리더십이냐, 자해적 리더십이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아주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합당 결렬, 합당 무산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그 이전에도 계속 갈등 양상을 보였고 그 갈등이 굉장히 감정적인 충돌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휴가 가기 전에 이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라 라고 압박을 하면서 지난 8월 9일을 합당의 어떤 최종 논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도 발끈했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분수도 모르고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합당이 무산되고 결렬되기까지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갈등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국면에서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